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파이터치 연구원의 연구실장인 김재현 박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김재현 박사가 말씀을 드릴 거는 공공단기 계약직 일자리에 관련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함으로써 이 일자리 참사가 발생했죠. 일자리 참사가 발생하니까 정부는 다급히 공공 분야의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봉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들어서 이 공공 분야의 계약직 일자리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공공 분야 일자리가 많이 늘었을 때 과연 우리 경제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충격이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김재현 박사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출연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뭐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부연성을 좀 해주겠습니까? 예, 이제 이번 정부에서 좀 고용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단기 일자리를 이제 굉장히 좀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기 일자리, 계약직 일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급격하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계약직 일자리를 늘렸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뭐 GDP는 어떻게 되며 총 고용은 또 어떻게 변하고 또 공공 부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경제 전체적으로 미친다면은 뭐 일자리, 그 다음에 뭐 GDP, 그 다음에 또 뭐 임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가계소득도 있을 거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공공 서비스 뭐 이런 것도 다 있겠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니까 기사가 나왔던데 문화일보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사 소개는 제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에 올해 1월 7일 날 나온 기사는 공공계약직 증가로 총 고용이 대략 21만 명이 줄었다,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단기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크게 늘린 공공부문 계약직 고용 증가가 오히려 전체 일자리와 국내 총 생산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문화일보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내 총 생산은 이제 실질 GD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효과를 제외하고 말하는 실질적인 국내 총 생산이 0.97% 감소, 돈으로는 이제 약 17조 1천억 원. 그 다음에 일자리죠. 이 전체 경제 전체 총 고용은 0.78% 감소, 약 한 21만 명이 이제 감소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구 결과에 대해서 김재현 박사가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를 통해서 이제 공공 부분에서 전체 근로자 중에 이제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을 텐데 그 중에 계약직 근로자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에는 이게 약 28.9%, 그러니까 대략 한 29% 정도 되죠. 근데 이게 2019년 8월이 되면 34.6%까지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또 36.4%까지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바로 들어선 직후부터 바로 이제 데이터가 가용한 이제 작년까지 그 자료가 되겠는데, 이게 전체 절대 수치로는 이 공공 부분 계약직 근로자가 몇 명 늘었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추정을 해보았는데 대략 한 2017년에 한 70만 명 정도, 그리고 2020년에는 대략 한 91.7만 명, 뭐 대략 한 92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약 22만 명 정도가 늘었다. 22만 명은 많이 늘었네요. 예. 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언론에 이런 건 많이 봤죠. 무슨 뭐 잔디 뜯기, 그 다음에 뭐 질서 유지하기,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한다고 막 들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예,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3년간 2017년부터 2020년 동안 공공계약직을 약 한 31% 늘리게 된 건데, 이런 확대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실질 총생산, 그러니까 GDP죠.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니까 대략 한 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한 17조 원 정도의 GDP가 사라진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놀라운 사실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사실이기도 한데 총 고용이 대략 한 21만 명 정도, 뭐 퍼센트로는 대략 한 0.7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소비도 있고, 네. 이제 뭐 자본도 있고, 투자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소비는 이제 0.01%, 자본은 이제 0.45%, 투자는 이제 0.45% 이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만약에 공공계약직 일자리를 이렇게 확대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실질 GDP라든가 일자리가 더 증가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한다면 한 해에 2%, 3%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성장을 못하게 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 결과만 볼 때는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수식도 있고 또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파이터치 연구원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게재를 했습니다. 또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무료로 다운 받으셔갖고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렇게 3년간 공공계약직 일자리를 31% 확대했을 때 우리 고용에 그 다음에 임금 변화에, 물론 고용은 앞에서 전체 고용을 살펴봤지만은 그런 이제 세부적인 고용은 어떻게 되느냐, 뭐 공공 부분, 민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임금 변화도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공공 부분의 일자리는, 그러니까 공공 부분입니다. 약 7만 명, 7.1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퍼센트로는 약 대략 한 2.94%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고, 민간 부분 일자리는 이제 0.39%, 퍼센트로는 작지만 인원으로는 약 13.8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 임금은 4.48%가 올라가고 또 민간 부분 임금도 0.02% 정도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먼저 일단 공공 부분의 계약직 일자리를 정부가 확대한다라고 하면 정부의 어떤 계약직에 대한 노동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공 부분의 임금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뽑아놓은 계약직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산을 해보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부문의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민간 부분에서 공공부문으로 그 근로자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민간 부분의 즉 노동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민간 부분에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노동 공급이 줄어드니까 민간 부분의 임금도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게 있는 게 이 공공 계약직이 공공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공 계약직은 이제 말 그대로 계약직이니까 이렇게 쉽게 뭐 이렇게 해고하고 할 수 있지만 공공 분야 정규직 같은 경우는 해고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해고가 안 되는데 계약직이 이 정규직을 이렇게 대체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정규직을 해고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약직을 더 뽑아놓고 그러면 정규직을 추가로 더 뽑지 않는 겁니다. 추가로 뽑지 않고 계약직에게 기존 정규직들이 하는 일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 부분은 이제 사실 이게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한정된 것으로 정규직 공공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 일자리를 많이 늘다 보니까 이쪽은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정규직 부분에.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공공 분야 정규직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더 뽑아야 될 거를 안 뽑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정확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재밌는 거는 이 공공 부분의 임금이 오르는 건데, 그러니까 계약직을 많이 늘리니까 그 계약직의 어떤 몸값이 네, 이제, 네. 그러니까 계약직에 대한 이제 정부 입장에서 수요죠. 예. 많이 정부가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많이 필요로 하니까 계약직의 몸값이 올라가게 되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공공 부분의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예. 우리 또 세금이 어떻게 보면은 또 낭비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또 그것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도 예, 나타나게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공공 계약직 일자리를 늘렸을 때 이 공공 정규직의 그 업무 역량이 이제 변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예. 이제 공공계약직 일자리를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공공정규직에게 쓰던 교육비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 부분의 인적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인적 투자 금액이 줄어드니까 이제 공공정규직들의 업무 역량이 저하됩니다. 뭐 수치로는 교육비는 대략 한 14.78% 그리고 업무 능력은 대략 한 9.22% 정도 그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막 많이 올리니까 고용 참사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다급히 이제 정부에서 이 고용 참사를 메꾸기 위해서 공공 분야에서 단기 계약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다 해야 되니까 돈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공공 정규직의 뭐 교육비도 그렇고 뭐 복지비도 그렇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인적 투자에 공공 분야의 정규직의 인적 투자에 들어간 돈을 갖다가 전용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공 정규직의 장기적으로 예, 예. 물론 이게 뭐 3년 내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좀 시간이 점점 네. 더 지나고 지나면 장기적으로 교육비를 줄여서 이제 공공 정규직의 능력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나타나겠죠. 맞습니다. 단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공공 계약직을 이제 확대하니까 이 공공 서비스가 준다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 고용이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고용이 줄어들면서 가계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대략 한 6.7조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조세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세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줄어드는 조세 수입이 대략 한 1.3조 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있는데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규모도 축소가 되는 거죠. 대략 뭐 퍼센트로는 한 7% 정도 그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볼 때 아까 보신 것처럼 경제 전체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이제 그 근로자의 소득은 줄어들고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드니까 근로소득세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근로소득세에 정부에 걸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들고 그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지출이 줄게 되겠죠. 맞습니다. 공공 분야에. 네. 공공 분야에 지출이 줄어드니까 공공재를 그 생산을 줄 수밖에, 즉 공공 서비스를 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현상으로 결국 나쁜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예. 이런 의미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앞서서 어떤 정규직 공무원의 업무 역량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정규직 공무원들은 대단히 좀 어려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정규직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도 악화되고 또 조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공공 서비스의 양도 악화되는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결론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공부문 계약직의 일자리를 이제 정부에서 확대를 시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부의 의도는 좀 고용을 빨리 고용 지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시도를 했겠죠. 공공계약직 일자리를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공공정규직의 신규 채용이 감소하게 되고 또 민간에서는 고용이 공공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GDP도 감소하고 총 고용도 감소하고 또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들의 능력도 감소하고 결국은 공공 서비스도 축소하게 된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단기 계약직 일자리를 계속해서 늘리면서 어떤 일자리가 점점 이 코로나 오기 전에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에도 지금 공공 일자리를, 공공 분야에서는 이 단기 계약직 일자리는 계속 좀 늘고 있죠. 다른 데는 다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하여튼 이 정부 들어서 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 공공 부분 단기 계약직에 엄청나게 투자를 늘리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보신 것처럼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는 이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봐도 그냥 공공 분야 단기 일자리 이런 걸 누가 사실은 우리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취업을 하더라도 결혼도 하기도 사실은 어려울 거고, 그런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보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생산해야 이제 결혼도 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인구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보신 것처럼 이 공공 단기 일자리를 만듦으로 인해서 결국 결혼도 하기 어려워지고, 또 결국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또 이거를 더 악화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신 것처럼 경제 전체적으로 공공 단기 일자리를 늘렸지만 전체적인 더 늘 수 있는 전체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또 늘 수 있는 GDP, 그러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인데 경제 성장도 더 증가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요번에 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짐작하건대 이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안 좋은지, 얼마만큼 안 좋은지를 이 좀 더 김재원 박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